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압니다. 바로 현관문에서 안방까지의 거리입니다. 5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이 문을 열었을 땐 그 거리가 그렇게 멀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죠. 손주 녀석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하고 며느리 입맛에 맞춘 칼칼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을 틈도 없이 바닥을 닦고 있는데 안방에서 도란도란 소리가 들리더군요. 자기야, 이제 민우도 초등학교 들어가잖아. 어머니 계속 여기 계시면 민우 교육 정서상 좀 그렇지 않을까? 방도 하나 더 필요하고. 나도 생각 중이야. 어머니도 이제 시골 내려가서 편하게 쉬시는 게 낫겠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 고생 많이 하셨잖아 라는 그 말. 그게 저를 위한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저는 들고 있던 걸레를 놓치고 말았어요. 솔직히 어머니 계시니까 우리끼리 편하게 있지도 못하고 친구들 초대하기도 민망해. 다들 도우미 아줌마인 줄 알더라니까. 어머니 옷차림 좀 봐. 내 얼굴이 다 화끈거려. 민망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지난 5년 제 옷 한 벌 사 입을 돈 아껴서 손주 전집 사주고 아들 보약 지어 먹였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손톱 밑이 까맣게 변한 건 식모살이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엄마라서 그랬던 건데 말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고 지켜야 할 선이 있다지만 그 선을 먼저 지운 건 제가 아니라 제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평생을 바쳐 지은 제 마음의 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신가요? 제가 5년 동안 아들 집에서 배운 건 희생은 당연함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날 밤의 대화가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며느리가 제 앞에 내민 종이 한 장 때문이었죠. 그 종이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도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차가운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을 증명하듯 내밀어진 하얀 종이 한 장이었죠. 5년을 아들 집에서 보냈습니다. 손주 녀석 기저귀 갈아주고 며느리 퇴근 시간에 맞춰 뜨끈한 국 끓여내며 보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을까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고 며느리는 식탁 위에 서류 한 봉투를 올려두더군요. 평소처럼 웃으며 어머니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어제 다 들으셨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거 안쓰러워서 저희가 모신 지 벌써 5년이에요. 이제 민우도 자기 방이 필요하고요. 이건 근처 실버타운이랑 작은 빌라 전세 알아본 리스트예요.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말이 좋아 선택지이지 사실상 집에서 나가달라는 퇴거 통보였습니다. 종이에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동네의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지하철로 1시간도 더 걸리는 외딴 곳들이었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서운했던 건 집을 나가라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 그 속에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지난 5년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가성비 좋은 일꾼에 불과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여기 적힌 전세금요. 어머니 예전에 시골집 정리하고 남은 돈 아들 주셨잖아요. 그 돈에서 보증금 빼드리는 거니까 저희한테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지만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서 저희도 대출 갚느라 힘들거든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 죽고 홀로 남은 저를 모시겠다며 아들 내외가 찾아왔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시골 땅이며 집이며 다 정리해서 아들 아파트 중도금에 보탰죠. 내 자식 잘 되는 게 내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돈을 떼어주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날 오후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은 물마를 날 없어 갈라져 있고 손목에는 파스 냄새가 진동합니다. 손주 녀석을 업어 키우느라 굽어버린 허리는 비가 오려는지 쑤셔왔습니다. 이 손으로 지은 밥을 먹고 2등으로 업어 키운 자식들이 저를 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밥이 맛이 없었나? 아니면 내가 너무 말이 많았나?
아니지, 내가 너무 다 준 게 잘못이지.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다 내준 게 죄지.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식모였습니다.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고맙다는 말조차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제 인생을 저당 잡힌 노예였습니다. 이제는 이 굴레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준 돈, 제 노동의 가치,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까지.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내민 그 종이를 찢어버리기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또 다른 종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이기느냐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식에게 따끔한 교훈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아들 내외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와 같은 진수성찬 대신 낡은 가계부 한 권과 제가 새로 작성한 서류가 놓여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한테 얘기 들으셨죠? 좋은 곳으로 알아봤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조용히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걱정 마라. 내가 갈 곳은 내가 정했다. 대신 너희도 나한테 줄 게 좀 있구나. 아들은 제 앞에 놓인 서류를 보고 흠칫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늘 거실 구석에서 묵묵히 걸레질만 하던 어머니의 입에서 줄 게 있다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겠지요. 며느리는 벌써부터 미간을 찌푸리며 기분 나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어머니, 줄 게 있다니요. 설마 어제 말씀드린 보증금 말고 돈을 더 달라는 말씀이세요? 저희 형편 아시면서.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고 5년 동안 기록해온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노동의 기록이 담겨 있었죠. 이건 지난 5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한 일들이다. 아침 6시 기상해서 아침상 차리고 민우 등원시키고 집안 청소에 빨래, 저녁 장거리 장보기까지 시중 파출부 시세로 따져보니 월 300만 원은 좋게 되더구나. 엄마, 지금 우리한테 돈을 받겠다는 거야? 가족끼리 어떻게 이래? 우리가 엄마 모시고 찬 정성은 생각 안 해? 모시고 살았다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모셨다고? 아들아, 너희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난 이 집의 유령이었다. 너희 먹이고 입히느라 내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 그게 모신 거냐? 공짜 일꾼 부려먹은 거지. 저는 가계부 옆에 둔 또 다른 서류를 아들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시골집을 팔아 아들 아파트 중도금으로 보탰던 현금 증여 확인서와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역이었습니다. 여기 적힌 2억 원. 그때 분명히 그랬지? 나중에 어머니 편히 모시겠다고. 이 집은 어머니 집이나 다름없다고. 하지만 어제 너희 대화를 듣고 깨달았다. 이 돈은 더 이상 효도의 담보가 될 수 없다는 걸 말이다. 어머니, 그 돈은 이미 아파트에 묶여 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가족 사이에 무슨 청구서예요? 가족, 필요할 땐 가족이고 불편할 땐 식모냐? 나는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갈 거다. 하지만 빈손으로는 안 나가. 5년치 임금과 내가 빌려준 2억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이미 변호사 상담 마쳤다.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며느리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깨달은 모양입니다. 엄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어제 한 말은 그냥 우리끼리 해본 소리야. 진짜 나가라는 게 아니라. 비겁했습니다. 끝까지 비겁한 자식의 모습에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군요. 저는 진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막했던 그 가방이 이제는 자유로워질 준비가 된 제 인생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너희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은 이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 마음을 짓밟은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 현관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아들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걷는 길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법원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바다에 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청구서를 던지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3개월 후 아들 내외는 결국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지만 아늑한 저만의 공간을 마련했죠. 가끔 손주가 보고 싶긴 하지만 지금 누리는 이 평화와 맞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야 식모가 아닌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